자,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방송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궁금하신 내용들 다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어오시면 인사 부탁드리고요. 혹시 뭐 음질이 안 좋거나 화질이 안 좋거나 하시면 영상에 불만 있으시면 또 채팅창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5일이네요, 이제. 예, 5일이고. 맞는 거죠? 12월 한 달도, 2022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월드컵도 16강 진출해가지고, 또 내일 새벽에, 세계 1위 브라질과 한바탕 격투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태극 전사들이 잘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은 월드컵이고, 우리가 또 노후 준비 잘 해야죠. 네, 노후 준비도 잘 안 돼 있으면 또 안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 또 이제, 앞으로 4년마다 월드컵 열리는데, 연금 많이 받으셔가지고, 또 세계 여러 나라 여행하시면서 월드컵도 직관도 해보시고, 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맨날 텔레비에서 보겠어요. 그냥 텔레비에서 보는 건 이제 그만하고, 연금 받아서 세계 여행 가자. 그래서 연금 타서 여행 다니는 연금 부자들 뭐 이런 주제의 강의도 제가 해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노후에 연금 많이 받으시면 아마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통장에 돈이 많아도 여행을 다닐 수 있겠지만 있는 거 까먹으면서 다니는 거하고 평생 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지고 내가 세계 여행을 다니는 거하고 굉장히 느낌이 다르겠죠. 제가 옛날에 책에서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농부가 있는데, 저수지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큰 저수지에다가 물을 많이 받아놓고, 농사를 크게 짓는 농부가 있고요. 그러지 않고, 이제 옆에 있는 개천에서 쭉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런 개천 옆에서, 그 흘러내려온 물 정도만 가지고 소규모로 자기가 꼭 필요한 만큼만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죠? 두 농부 중에서 당장 지금 보기에는 저수지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큰 저수지에서 옆에서 크게 농사를 짓는 농부가 훨씬 더 많은 수확물을 걷고 그리고 훨씬 더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물이 흘러나와 보면 저수지는 이제 가뭄이 되고 그러면 말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만 말라버리면 그 논 전체에 물대기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저수지를 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농사를 크게 지었는데,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어버리면 결국은 농사 짓던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하지만 사실상 개천 옆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내려오는 만큼만, 농사를 짓기 때문에 크게 더 불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약간 좀 비가 안 오거나 하더라도 물의 양이 크게 줄진 않거든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냐면 저수지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이긴 한데 원래 세상은 물을 모아놓고 저수를 해놓고 농사를 지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원래 세상은 그냥 물이 흘러내려오는 만큼만 자급자족하면서 거기에 안분지족하면서 사자성어도 된다 오늘 또 안분지족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만큼만 농사를 짓고 거기에 맞춰서 내 인생을 설계하도록 한 것이 원래 세상이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찔끔찔끔 내려오는 개천에 있는 물, 이렇게 개울에 있는 물, 이런 물들이 너무 좀 이렇게 막 감질만 나니까 더 크게 농사를 짓고 싶은 욕심에 저수지를 만들고 물을 모으고 쌓기 시작했죠. 쌓기 시작한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쌓은 것들이 더 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건 사실이나 결국은 그것이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연금에 관련된 궁금증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오신 분들 인사도 좀 해주시고요. 네, 셀틱 글래스코님, 8강 갔으면 하네요. 8강. 2002년 다시 재현됐으면 해요라고 하셨는데, 8강 반드시 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브라질이 전 세계 1위여서, 쉽지 않은 것이지만, 또 이렇게 단일 게임? 이게 뭐라 그러죠? 한 번 게임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흥민, 소니와 또 여러 축구 선수들이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일 새벽 4시입니다. 12시에는 일본이 하고 있고 4시에는 또 한국이 하네요. 그죠? 자, 동양 아시안들이 다 이겨서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님 반갑습니다. 돈방님 반갑습니다. 안단테님 질문 주셨네요. 하나씩 여러분 질문 주시면 제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이 1시간 동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단테님, 퇴직연금 안에 운용되는 상품 중에 저축은행이 금리가 좋아서 선택했는데 금융권 부실로 위험해질까 염려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금리가 오르는 것은 굉장히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좋은 일이지만 사실 계속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은 은행이나 저축은행들이 예대 마진을 먹고 사는데 내가 고객들에게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면 반대로 고객이 맡긴 돈을 가지고 또 운용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대출을 더 비싼 금리로 대출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고객에게 5%, 6% 이자를 주려면 사실 대출은 8%, 10% 이렇게 대출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은행도 예대 마진을 먹고 할 텐데 사실 그렇게 고금리를 또 지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신용의 위험이 더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막 검토하신다면 5천만 원 이내에서 예금자 보호 되는 한도 내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큰 차이가 없다면 저축은행보다는 그냥 일반 시중은행, 적금,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퇴직연금 안에서도 시중은행 일반 예적금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태용님 반갑습니다. 자, 김경민님, 사학연금 166만 원 받고 있는데요. 주택연금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학연금 받으시는 것과 주택연금 받으시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주택연금은 말이 연금이지 사실상의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내 집 담보로 대출 받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소득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세금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뭐 합산해서 과세되고 이런 것들도 아니고 전혀 문제 없으니까 주택연금은 별도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기준, 현재 기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신, 사시는 분들이 그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니까 그냥 받으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주택연금 받게 되면 대출이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집을 까먹는 거잖아요. 점점 자산 가치가 감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재산세도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은 없고 더 좋은 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뭉당이님 반갑습니다. 최학심님 반갑습니다. 달려라 누케님 박사님 반갑습니다. 대박이 엄마님 안녕하세요. 정기예금을 가입하려 하는데 3천까지는 비과세라는데 보험 연금 있으면 비과세 금액이 줄어드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 비과세는 3천 비과세는 아마 3천까지 비과세라는 것은 저기 뭐지 이게 무슨 소득이 좀 적으시는 재산 봐가지고 그분 65세 이상이라는 거나 이런 특수 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해주는 비과세인 것 같고요. 보험연금의 비과세는 이것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보험연금은 일반 비과세 한다고 따로 존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동정님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님 감사합니다. 쇼노기님 반갑습니다. 정호킹님 IRP 연금저축 700 넣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네요. 네, IRP에 지금 여러분들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니까 연금저축 IRP 가입하셨던 분들 연말에 세액공제 한도 꼭꼭 채워서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해놨는데 IRP 계좌를 개설해놨는데 연말에 올해 1년 동안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이고요. 그 중에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연금저축 400만 원, IRP는 300만 원 추가해서 700만 원, 그리고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200만 원 더해가지고 900만 원까지 연금이 세액공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소득과 본인 연령과 본인 세액공제 한도를 체크하셔가지고 12월 말일까지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납입하셔가지고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뭐 여유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있는 한도까지만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그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봉 5,500만 원 이하이신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16.5% 환급 받으시게 되겠고 내년 2월에 그 다음에 5,500만 원 초과하신 분들은 13.2% 환급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올해 꼭 채우셔가지고 내년에 환급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환급은 그냥 해드리는 건 아니고
환급해드리는 조건으로 반드시 연금으로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조건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셔야지. 내가 중간에 찾으시게 되면, 인출하시거나 찾으시게 되면 그거는 해지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세액공제 받으신 거 다 토해내셔야 돼요. 자, 그건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채워넣으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IR 연금저축 가입하신 분들은 그냥 납입만 하시면 세액공제가 되지만, IRP로 하신 분들은 IRP 하신 다음에 납입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이 도대체 그냥 퇴직금에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 스스로 추가 불입하신 것인지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 확인하셔서 절차가 한 번 더 있다는 건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단태님, 연금보험을 수령할 때 수수료를 떼어간다는데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라고 하셨는데, 예, 연금보험을 수령할 때 수수료를 떼어가는 건 아니고요.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혹은 유지할 때 수수료를 이제 사업비를 공제하고, 그렇게 해서 쌓여진 금액으로 나중에 연금 탈 때 이제 지급합니다. 물론 그 지급액에 수수료가 전부 다 반영이 돼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야 되지만, 뭐 수령할 때 수수료를 떼어간다는 구조, 이건 꼭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비는 그 연금 상품 내에 정해져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최저보증 5% 연금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저보증 5% 연금은 사업비, 수수료가 없습니다. 네. 이해 안 가시죠? 영상 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 사업비 수수료가 없는 게 아니고 연금 타신 조건 하에서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업비가 없는 상품은 없지만, 중요한 건 연금 타는 조건 하에서는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고, 해지한다는 조건 하에서 사업비를 더블로 엄청나게 부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지만 안 하시고 연금 탄다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겠죠. 정긍정님, 내후년 4월에 남편이 정년퇴직인데 국민연금을 퇴직 후 바로 받고 싶다고 남편이 말하는데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정년퇴직인데 국민연금을 바로 받으실 거는 이제 조기 수령하시겠다는 얘기죠.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60세이신 분들이 예를 들면 1962년생들이잖아요. 그죠? 1962년생들이시게 되면 이분들은 연금 수령 시기가 63세, 만 63세부터 국민연금 수령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퇴직하고 나시면 60세 퇴직하고 나시면 이제 사실상 내가 돈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연금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연금 받으시게 되면 아시다시피 그 조기 수령하셔야 돼요. 조기 수령. 자, 조기 수령하시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조금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조기 수령하지 마시고 그냥 정상적으로 제 나이에 연금 받으시는 게 좋고, 조금 노후자금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사실 연기연금이 제일 좋죠. 연기연금이. 자, 그래서 5년 늦춰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이 올라가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굳이 여유가 있다면 내가 땡겨 받지 마시고 늦춰 받으시면 이 7.2%씩 올려줘요. 그럼 5년 늦추시게 되면 36%까지 올라갑니다. 내 정상연금이 100만 원인데 5년 늦추게 되면 136만 원 평생 받아요. 물론 일찍 돌아가실 예정이시라면 일찍 받는 게 좋으시겠죠. 하지만 내가 한 80대 이후까지 살 수 있다. 그러면 늦춰 받으시는 것이 좀 늦게 시작하지만 그 받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그 누적 금액이 나중에 일찍 받은 사람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늦게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뭐 돈이 없으시다면 먼저 받으셔야 되겠죠. 하지만 그만큼 페널티는 더 커진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은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영자님, 설명 최고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김경미님, 사학연금 수령 중인데요. 취업이나 알바를 하면 연금이 깎이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학연금 수령자분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감액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공적연금들은 연금 개시한 이후에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감액되는데 그 소득의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은 세 가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요 세 가지 소득입니다. 요 세 가지 소득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평균 연금 월액보다 넘어갔을 때 감액되기 시작하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이거든요. 이걸 A값이라고 하는데 요 금액보다 넘어가신 분들은 감액됩니다. 대략적으로 둘 다 비슷하거든요.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나 그 감액 기준은 대략 월 소득 기준으로 한 달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해서 월 250만 원 정도 대략. 기준이 약간 다르니까 그거는 공단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 월 250만 원 정도 이하의 소득이 있으시면 감액 안 당합니다. 하지만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면
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넘는다고 해서 바로 막 절반으로 감액되는 건 아니고 단계식으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더 감액되기 때문에 바로 막 50% 감액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조금씩 감액되기 시작해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감액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차이점은 뭐냐면 공무원연금은 감액이 소득이 있어도 5년간만 감액이 되고 5년 이후에 연금 개시 이후 5년 이후에 그때는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연금 개시한 이후에 소득이 있으면 감액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소득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평생 감액된다는 사실. 그것만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김경민님, 취업이나 알바를 하셔도 연금이 사학연금 받을 수 있는데 이 취업이나 알바를 한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 월액 이상이시면 그때부터 조금씩 감액되기 시작한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병희님,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인상된다고 하셨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어느 해의 물가가 1%가 떨어졌다면 그만큼 연금액이 인하가 되는지요. 네. 어쨌든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디플레이션에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당연히 반영하겠죠. 그죠? 네. 플러스면 플러스 반영,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반영. 올해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내년에 연금액이 좀 많이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홍은진님 반갑습니다. 정긍정님 반갑습니다. 네, 아니 감사합니다. 네. 송이님, 장애자녀에게 연금보험을 가입해주고 싶은데 노후 대비해서 지방 사람은 상담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지방에 계신 분들도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다 방문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또 지방도 많이 출장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셔가지고 저희 전문가들이랑 상담하시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시면 또 방문 약속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진이님, 이현진님 오늘 연금박사 구독했는데요. 감사합니다. 구독 계속 지금 혹시 보시는 분 중에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시잖아요. 그죠? 안 될 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연금 관련된 방송 이 방송밖에 없는데 이 방송이 도움이 안 되면 도대체 무슨 방송이 도움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시면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구독 눌러주셔야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연금에 대한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께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레이스님, 변액 유니버설 납입이 종신이고 의무납입 12년이거든요. 주계약 10만원 추가 납입 20 납부 중이십니다. 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낼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변액 유니버설 보험이시고, 평생 납입이시네요. 이런 변액보험들 중에 의무납입 12년인 상품들은 납입기간이 12년이 아니라 12년 이후에도 계속 내시라는 상품이거든요. 자,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사실상 펀드를 보험화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들이 장기로 가면 갈수록 결국은 또 사업비 부담도 사실 또 계속 있고요. 또 사망보험도 일부 들어있을 겁니다. 이런 상품들은 언제까지 낼까요가 아니라 어차피 내가 사망보장이 목적도 아닐 거고 연금이 목적도 아닐 겁니다. 그냥 목돈을 모으는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이 잘 나서 투자 수익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 정리하셔서 물론 10년 지나셔야 비과세가 되는 것이니까 10년 지난 후에 수익이 잘 나면 그냥 일시불로 찾으시는 것 이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이걸 뭐 평생 내고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송이님, 미성년 장애자녀의 연금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죠? 네. 그죠? 그 밑에 글까지 보면 96년에 확정금리 7.5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본인일 것 같고요. 장애 자녀의 연금을 가입하고 싶으시면 장애 자녀들은 어쨌든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혹시라도 돌아가시게 되면 장애인의 연금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적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연금을 추가 준비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인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부모님이 장애 자녀를 위해서 연금을 가입해 주시면 이 연금이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녀를 위해서 해주신 분들은 꼭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증여세 면제를 받으면서 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 장애 자녀 연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제 피보험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비과세에 있어서 약간의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연금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센터로 문의하셔서 전문적인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KJ2님, 근데 IRP는 평생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럼 국민연금처럼 평생 받는 것은 뭘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IRP는 평생 받는 게 아닙니다. IRP는 그냥 연금 계좌예요. 하지만 그 IRP에서 나중에 연금 수령 방식을 정할 수가 있는데,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셨다면 연금, 평생 연금 받는 방식은 선택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냥 있는 금액을 인출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쌓여있으면 계속 인출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많이 인출해가지고 금액이 고갈되면 그때부터는 제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연금 수령이 중단되는 것이죠. IRP 계좌를 통해서 연금을 평생 받으시려면 보험회사의 IRP 개설하시면 됩니다. 생명보험사의 IRP. 그러면 생명보험사에서 연금 방식 중에 종신연금 방식이 있기 때문에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굳이 뭐 IRP 계좌를 생명보험사에 계좌 개설하실 필요 없이 그냥 증권사에서 불리시다가 나중에 받을 때 보험사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평생 받는 연금은 우리나라에 크게 국민연금, 공적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보험, 생명보험사에서 파는 연금보험, 그 다음에 주택연금. 요 세 가지가 평생 연금 지급 기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KJ님, IRP 퇴직연금은 일단은 증권사에서 하십시오. 많이 불리는 것도 중요하니까 증권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니까 증권사에 IRP 하시고 평생 받을지 말을지는 나중에 연금 개시할 시점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근정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선호님, 연금 해약하고 대출금 갚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분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지금 대출이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사실상 이 금리를 계속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뭔가를 해약해서 대출을 갚으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뭔가를 해약한다는 거, 주식을 판다든가, 그다음에 연금을 해약한다든가, 보험을 해약한다든가, 사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때문에 보험사, 연금회사, 뭐 증권사가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올 만큼의 많은 대출을 받으셨던 것이 결국은 재무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약하고 갚아야 되겠죠, 사실상. 그런데 결국은 이 자체가 내가 이 사회에서 빈익빈으로 전락하는 과정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셨을 거라면 처음부터 해약할 상품은 가입하지 마셨어야죠. 그죠? 근데 나는 가입하면서 내가 평생 유지할 줄 알았고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이런 문제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이때 버티지 못하고 그동안 준비했던 걸 다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해약하시면 뭐 어쩔 수밖에 없겠지만 해약하면 손해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손해보는 금액, 여러분 날리신 금액 다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전부 연금 유지하시는 분들, 돈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안타깝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하셔야 되겠지만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이 사회에서 결국 빈익빈으로 전락하는 과정에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선택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약할 가능성이 있으면 하지를 말든가 했으면 해약하지 말든가. 그죠? 네. 그레이스님, 감사합니다. 초인종님, 지금의 2207 2022년 7월에 가입시 유의사항에 보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약관에서 최저사망 적립금 및 평생연금의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 초인정님 지금 가입하셨군요. 자, 이거 설명 안 들으셨나요? 다 해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5% 최저보증연금은 상품의 기본적인 구조가 변액연금입니다. 변액연금. 그렇기 때문에 변액연금은 예금자 보호전 상품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이 안전할까요? 안 되는 것이 안전할까요? 제가 영상에서 무슨 말씀드렸죠?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게 훨씬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왜? 위험하니까 보호해주는 것이고 위험하지 않으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저보증연금들은 기본적으로 5% 해드리는 연금인데 이거는 연금 수령 조건에서 5%를 보증하는 것이지만 상품의 기본적인 스펙은 변액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안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금자 보호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훨씬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다만 예금자 보호 평생 연금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상품의 구조를 보면 연금으로 받게 되면 예금자 보호가 되거든요. 예금자 보호가 돼. 저는 사실 이게 더 안 좋은 조항이라고 생각해요. 괜히 보호해줬다가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고 전혀 걱정하지 마셔라. 훨씬 더 안전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경수님, 박사님 항상 도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내일 새벽 우리나라 브라질 꼭 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IRP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 질문, 요즘 금리가 오르는데 예전에 들어둔 매년 1,800만 원씩 지속적으로 3년짜리 이율 보증형 IRP로 가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지 후 요즘 금리에 맞춰 변경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3년짜리 이미
정기 예금에 가입하셨네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 가입했을 때는 아마 2%, 2.5%대였을 거고, 지금은 뭐 5%대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변경하셔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변경이 아니라 해지 후 다시 가입하는 거죠. IRP 계좌 내에서. 그걸 해지했을 때 실제로 내가, 금리를 다 못 받으실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걸 해지해서 앞으로 3년짜리 확정 5%짜리 뭐 이런, 예금이 있다면 당연히 옮기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왜냐면, 지금 현재 해지함으로써 다 이율을 다 받지 못하시고 부분 페널티를 받을 텐데, 제가 보기엔 한 절반 이상 유지하셨다면 다는 못 받아도 한 7, 80%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좀 포기하시더라도 앞으로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옮기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옮겼더니 무슨 1년 만기다. 이런 거는 사실상 뭐 큰 의미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거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옮기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옮기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조금 금리 차이가 크다. 그러면 좀 옮기시면 될 것 같고요. 한경수님,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IRP 계좌 내에서 옮기신 것은 샀다 팔았다 뭘 하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IRP 계좌에서 해지하고 나오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특히 IRP 계좌는 인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밖으로 나오시려면 해지를 하셔야 돼요. 해지하시면 지금까지 세액공제 받은 거 다 토해내십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으시죠. IRP 계좌 내에도 예금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상품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정호국님, 50대 초반 연금 얼마나 들면 좋을까요? 와이프가 4개 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나중에 노후에 연금을 내가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을 준비하셨냐. 이걸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어디에 사시고,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에 따라 약간 다르시겠지만, 뭐, 서울 경기권에 사시고, 그러신다면 노후에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의 연금은 이제 필요한 수준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얼마나 들면이 아니라 내가 65세, 70세부터 연금 받을 때 내가 정말 기력이 없어서 결국은 연금으로 살아야 될 때 그때 한 달에 월 500만 원 정도 연금이 나올 수 있나 이걸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연금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이라는 것이 뭐 매월 내시는 방법도 있고 일시불을 한 번에 내시고 일정한 기간 거치한 후에 연금 받는 일시납 연금도 있고 다양한 연금도 있고요. 뭐 국민연금에 수납하는 방법도 있고 주택연금을 준비하시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죠. 제가 그래서 연금에 대한 종류, 기초연금,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5가지 연금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연금 준비하셔가지고 이걸 포트폴리오 잘 짜서 내가 노후에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됐을 때 65세, 70세부터 매달 연금이 여러분 원하시는 금액만큼 나올 수 있도록 늦기 전에 만드셔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 놓으셔야 여러분 노후가 행복하다라고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연금 박사 라이브를 통해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에서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연금 박사 상담센터 1800-3624 1800-3624 여기 있네. 이거 달력이거든요. 달력. 저희 센터에 지금 상담 신청하시면 이 달력도 드리고 있어요. 달력도. 이게 이제 내년 달력인데요. 2023년 달력입니다. 딱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일할 때는 월급, 퇴직하면 연금, 연금은 연금 박사. 있고 전화번호 1800-3624겠죠? 네, 1800-3624.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쭉 달력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다가 적어 놨어요. 1월 달에는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뭐 목돈 가진 사람은 불안하고 연금 가진 사람은 꿈이 있다라고 해서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 아시죠? 요걸 제가 꾸준하게 적어놨으니까 요 달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1년 동안 연금에 대한 준비를 다 하시라고 달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달력 필요하신 분들 저희 연금 박사 상담센터 전화 주셔가지고 달력 달라고 하시면 안 줘요.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하면서 저희가 또 나중에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받고 가져가시기 되겠습니다. 이게 뭐 부스가 제한이 있고 요즘 달력값이 비싸더라고 사실 이게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00-3624 대한민국 연금 상담 대한민국 최고의 연금 상담센터가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저희 쪽으로 물어보시면 저희가 다 알려드리고 저희가 모르는 건 찾아서 알려드린다 라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종합적인 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실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연금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천상열차님 늦었지만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밀린 방송 지난 방송 딱 봐주시면 되겠고요. 낭희영수님 퇴직연금 DC 운영 방법 물어보셨는데 DC 운영 방법은 모릅니다. 네, 운영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용을 어떻게 하면 수익이 잘 날까요? 이런 질문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저도 모르고 증권사 전문가도 모르고 신도 모르고 신만이 알 수 있다. 내일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냥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펀드에 장기적으로 묻어두시는 전략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중간에 내가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이렇게 뭐 펀드를 운용하고, 뭐 최근에 뭐 리츠 펀드니까 또 리츠로 갈아타고 이렇게 유행성으로 하는 투자 전략은 결국은 실패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우님 전화번호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몽당이님 달력 받고 싶으신데 내년 초에 해도 달력이 남아있을까요? 네, 내년 초에 해도 달력이 남아있긴 하겠죠. 네. 근데 뭐 일단은 연말까지 다 소진할 계획입니다. 곽비아이님 아버지가 월 10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을 수령받고 있는데 소득공제 넣어도 괜찮은가요? 라고 하셨는데 국민연금 왜 소득은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국민연금 수령하고 계시는데요. 종합소득 있으신 거니까 소득공제 그러니까 연금저축을 가입하신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버님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공제를 받으시겠다는 얘기인가 보다. 본인이. 아버님이 본인 공제 들어가시려면 월 100만 원이면 연간 1200이잖아요. 그러면 연금소득 공제 받으시면 이게 월 소득 금액이 500만 원 넘어갈 텐데.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아버님이 연금 때문에 자녀분의 소득 공제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아마 연말정산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네, 셀틱클래스코님, 은행 가서 달력 달려면 눈치 주더라고요. 네, 그래도 저희도 웬만하면 눈치 안 주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요청하시면 어떻게든 드려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연금 박사 좋댔는데 제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근데 일단 재고가 있는 만큼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정금정님, 퇴직연금을 수령하면서 조기 국민연금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조기 국민연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연금은 일찍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이 있으시면 안 돼요. 소득이 뭐라고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요 세 가지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기연금 신청할 수 없는데요. 퇴직연금은 관계없습니다. 연금소득은 관계없습니다. 네, 그렇죠. 곽비아이님. 네, 그래서 연말정산 아버지의 가입이시니까, 좀 1200만 원 연금소득 있으시면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연금 공제 받으셔도 350만 원 공제 받고 얼마 나올까? 500만 원?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호아줌마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금에 관련된 질문 주시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은 제가 또 여기서 답변 못 드리는 것들도 있으면 찾아가지고 나중에 답변 드리거나 또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 좀 일찍 주무셔야죠. 일찍 주무셔가지고 내일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연금이란다. 월드컵 경기 브라질과 또 대한민국의 16강 경기를 또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좀 지금 현재 금리도 오르고 또 주식도 안 좋고 부동산 안 좋아서 우울한데 우리 태극 전사들이 좋은 소식을 전달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꼭 16강에 이기든 지든과 승패와 관계없이 진짜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좀 좋은 즐거운 시간을 또 이렇게 주는 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또 질문 한두 개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실 게 걱정이면 종신보험, 나이 들어서 노후가 걱정이면 연금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품은 목적에 맞춰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목적에 맞지 않게 어설프게 약간 꼬아서 이렇게 드시는 거는 결국 다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특히 이제 판매자분들도 계신데 꼭 명심하셔서 우리 고객분들 특히 필요하시는 분들에게 상품에 대한 특징과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이 결국 우리 사회에서 판매자와 또 가입자 모두가 같이 윈윈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혜수님 이제 거의 끝나고 있는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KIB님도 감사하시고요. 조인종님,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매년 400만 원 납부한 개인연금 10년 만기 되었는데 연기를 하는 게 나은지 추가 납부하는 게 나은지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연금
납부 10년 만기하셨다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연금 저축하셨는데요. 소득이 있으시다면 계속 하셔야죠. 그죠? 예, 소득이 있으시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만기되었다고 종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에 가시게 되면 또 가입이 가능하니까, 계좌 여러 개 가능하니까 가입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계속 세액공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퇴직금 1억 원이면 퇴직연금 얼마나 받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퇴직금 1억 원 가지고 연금 받으시게 되면 65세 기준으로 평생 수령 기준으로 월 40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퇴직금은 보통 딱 기간을 정해놓고 수령하시기 때문에 그냥 1,000만 원씩 10년 나눠받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냥 기간을 n분의 1 하시면 될 것 같고, 평생 연금 받겠다 그러면 1억당 월 40만 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웅님, 19세 아들 국민연금 가입해 주시면 좋죠. 가입하고 한 달치만 내고 납입 중단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수아님, 60세 이후에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국민연금을 임의 계속 가입하는 것은 좋은 방법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60세 이후에 최저금액이 9만 원씩 계속 가입하는 걸 추천하는데, 자, 연금을 이미 가입하셨던 분들 60세가 되면 납입이 종료가 되죠. 그 이후에도 계시 전까지 이미 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국민연금보다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가입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물어보시면서 상계월수 물어보세요. 상계월수. 그러면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계속 가입하시면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내는 금액 대비 연금액이 얼마가 더 올라가는지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거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이미 계속 가입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금액이 얼마씩 내는 것이 좋을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9만 원씩 최저 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유리하긴 한데, 그 전에 내가 평생 50만 원씩 내오셨던 분들이 9만 원씩 몇 년 가입하는 바람에 이 평균 자체가 깎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낮게 내시는 것이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 금액을 들어보시고 나서 내가 잘 판단이 안 선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1800-3624 저희 연금센터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자, 여러분들 일찍 주무셔가지고 내일 그 새벽에 월드컵 꼭 보시면서 한국 태극전사를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저녁 9시 라이브 방송, 연금박사 상담 라이브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 곁에는 연금박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간 들어주셔서 해결 받으시고, 더 궁금한 점,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저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셔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꼭 명심하시면 되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를 많이 좀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연금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즐거운 저녁 되시고 한 주 잘 보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처 모자란 질문 있으시면 다음 주를 해주시거나 내일 아침에 저희 센터로 전화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내일 아침 대한민국 화이팅!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